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도 해봤는데 매 계좌는 항상 파란색만 가득합니다.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들고 있으면 멈추고 안 사면 폭등하죠. 나만 이런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을 오늘 이 영상에서 찾아드릴게요. 손실을 반복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원인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손실이 반복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두 가지 감정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바로 탐욕과 공포예요. 탐욕의 대표적인 형태가 FOMO, 즉 나만 놓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종목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면 지금 안 사면 나만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 뒤늦게 들어가고 결국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는 공포가 찾아옵니다. 설마 여기서 더 떨어지겠어 하다가 손실이 너무 커지면 결국 바닥 근처에서 손절하게 되죠.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이 패턴 한 번쯤 겪어보셨죠?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감정 대신 원칙과 계획으로 움직여야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손절매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주식을 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잠깐 조정이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요. 본전 생각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종목이 얼마였는지를 계속 떠올리면서 지금 팔면 손해라는 생각에 결정을 자꾸 미루게 되죠. 그런데 시장은 그런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업 실적이 무너지거나 산업 트렌드가 바뀌는 순간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5만 원에 산 종목이 10% 떨어졌을 때 손절 기준이 8%였다면 이미 팔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10%가 20%가 되고 결국 30%까지 빠지고 나서야 손절하거나 그냥 묻어두게 되죠. 그런데 이 30% 손실을 회복하려면 최소 43% 이상 올라야 합니다. 손절을 미룬 대가가 이렇게 크고 회복은 더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손절을 못하면 이후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계좌에 찍힌 손실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하고 손실 만회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적 복수 투자의 시작입니다. 손절은 패배가 아닙니다. 자기 자본을 보호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방어 기술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빠르게 끊는 데서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군대에서 후퇴가 패배가 아니라 전열을 재정비하는 과정인 것처럼 손절도 전략적인 철수입니다. 손절을 잘하는 투자자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감정과 결정을 분리한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손실을 오래 곱씹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절은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좌를 지키는 행동이에요. 자존심이 아닌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이유는 한 종목에 몰빵하는 집중 투자입니다. 혹시 한 종목이 정말 좋아 보여서 거기에 큰 돈을 넣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게 오르면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전 재산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집중 투자는 마치 구명조끼 없이 바다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땐 괜찮지만 태풍이 오면 버텨낼 방법이 없어요. 2026년 현재도 특정 테마에 몰빵했다가 한순간에 계좌가 반토막 난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I 관련주, 2차전지, 바이오 할 것 없이 테마가 꺾이는 순간 집중 투자한 사람들은 빠져나올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산 투자의 핵심은 수익을 크게 매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비슷한 섹터 종목을 여러 개 사는 건 진짜 분산이 아니에요. 2차전지,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종목을 각각 들고 있어도 결국 같은 흐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테마가 흔들리면 동시에 다 흔들립니다. 진짜 분산은 업종, 자산군, 국가를 다양하게 나누는 겁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금처럼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적절히 섞어야 해요. 주식이 빠질 때 금이 오르기도 하고 채권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분산 투자는 겉으로 보기엔 답답하고 수익이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나타나요. 어떤 장세에서도 한 방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적정한 수준. 예를 들어 5개에서 15개 사이의 종목을 업종별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에요. 네 번째 이유는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적은 자본으로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그만큼 커지는 구조예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속도를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빨리 가는 것 같고 짜릿하지만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레버리지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둘째는 당장 돈이 없어도 나중에 결제하겠다고 하고 주식을 사는 미수거래. 셋째는 소액으로 큰 금액을 움직이는 선물 옵션입니다. 문제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맛보면 자신감이 과도해진다는 거예요. 2025년 미국 증시 상승장에서 수익을 낸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이 2026년 들어 레버리지를 더 키웠다가 변동성 장세에서 큰 손실을 본 사례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좌가 빠르게 불어나는 속도에 중독되는 거죠. 특히 미수와 신용은 일정 비율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강제로 반대 매매가 실행됩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가로 주식이 정의되고 이후 반등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천만 원을 빌려 3천만 원으로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시장이 10%만 하락해도 실제 손실은 3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원금의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춘 준비된 투자자만 써야 하는 도구예요. 아직 그 준비가 안 되셨다면 레버리지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계절을 크게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5번째 이유는 공구 부족과 근거 없는 기대감입니다. 종목을 살 때 어떤 이유로 사세요? 누군가 추천했다거나 커뮤니티에서 좋다는 글을 봤거나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나 지인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 적 있으시죠? 그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실적은 어떤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요.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기배에 가까운 행위예요. 기배와 확신은 다릅니다. 기배는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확신은 근거에서 나오죠.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눈을 감고 운전대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은 감으로 잡고 멈춰야 할 때를 모른 채 계속 달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손실이 나도 왜 났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실수가 반복됩니다. 손실의 원인을 시장 탓, 운 탓으로 돌리게 되죠. 하지만 그 손실의 원인은 결국 본인의 무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투자 공부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판단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살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손절 라인은 어디인지, 어떤 환경이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는 항상 자신의 판단을 검증합니다. 매수한 종목이 기배와 다르게 움직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복귀하고 투자 일지를 쓰고 결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요. 공부는 투자에서 가장 확실한 복리입니다. 실력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지금 손실을 반복하고 계신다면 그 원인이 내 공부 부족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6번째,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상승장이 지나면 하락장이 오고 하락장이 지나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죠. 문제는 이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하락장에서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하고 정작 기회가 오는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낸다는 겁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시장은 미국 금리 방향, 트럼프 관세 정책, AI 산업 재편이라는 3가지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큰 흐름을 무시하고 개별 종목만 들여다보면 왜 내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지를 꾸준히 살펴보는 겁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나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금리가 내려가면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이런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그 안에서 유망한 산업을 찾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고르는 순서가 훨씬 안전합니다. 반대로 좋아 보이는 종목 하나만 보고 덥석 사는 방식은 시장 전체가 나쁠 때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가치에 떨어질 수 있어요. 흐름을 먼저 보고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시장을 읽는 눈을 기르는 것. 이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 중 하나예요. 7번째, 단타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파시나요?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내리면 다시 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를 반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단타를 많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2025년 기준 국내 개인 투자자 수익률 분석에서도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와 거래세가 나가는데 합치면 약 0.3%예요. 한 달에 20번 이상 거래하면 수수료만으로 6% 이상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수수료에 다 잡아먹히는 거죠. 반면 10년간 수익률 상위 10%를 분석했더니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거래 횟수가 제일 적었습니다. 1년에 5번 이하로 거래한 사람들이 최고 수익을 낸 거예요. 단타가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기관은 우리가 쓰는 HPS와 다른 전용 시스템을 씁니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들어가요. 우리가 마우스 클릭하는 0.5초 동안 수천 건의 거래가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속도 싸움에서 개인이 기관을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빨리 벌려고 자주 사고 파는 것보다 좋은 종목을 골라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놓고 잊어버리는 건 이게 진짜 최고의 전략일 수 있어요. 마지막 8번째. 그럼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개인 투자자가 기관을 이기기 어렵다는 이야기, 단타는 위험하다는 이야기, 레버리지는 독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관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기관은 분기마다 실적 압박을 받습니다. 3개월마다 성과를 내야 하니까 진짜 장기 투자를 못해요. 우리는 그런 압박이 없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느긋하게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래를 줄이세요. 자주 사고 팔수록 수수료가 쌓이고 감정적 실수가 늘어납니다. 1년에 5번 이하로 거래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둘째, 반드시 분산하세요. 한 종목의 올인은 절대 안 됩니다. 업종과 자산군을 나눠서 5개에서 15개 사이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셋째,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세요. 종목 고르기 어려우시면 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S&P 벤적 같은 미국 인덱스 펀드는 500개 회사에 자동으로 분산되죠. 넷째, 미리 규칙을 정하세요. 10% 떨어지면 추가 매수한다. 30% 오르면 절반 판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다섯째, 기대치를 낮추세요. 연 10% 수익이면 충분히 성공이에요. 워런 버핏도 연 20%입니다. 10%씩 30년이면 원금의 17배가 됩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준비된 투자자뿐입니다. 감정 대신 원칙으로, 기대 대신 근거로. 지금 이 순간부터 제대로 된 투자를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